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이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하는 얘기와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이 앞으로 암호화폐 또는 이런 크립토 어세스에 대한 이런 행보, 정책 이와 같은 얘기하고 최근에 어그멘티드 월드 엑스포를 다녀온 정우석 대표의 메타버스 얘기, 이와 같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 트위터 갈 인수 얘기는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곧 인수를 할 것 같았는데 아마 경영진하고 상당히 갈등 때문에 미뤄지다가 며칠 전에 이제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인수하기 전에 이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세민대를 안고 이 트위터 건물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모든 것을 손을 씻어서 새로 하겠다 하는 이런 걸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이후에 곧 바로 했던 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최고 경영자들을 해고시키고 많은 직원들을 해고를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트위터 위원으로 여러 사람들을 다 물갈이를 해서 이제는 완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제가 듣기로는 테슬라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한 50명 관련되는 직원들이 트위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래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단문으로 얘기하기를 좋아했고, 저도 그 트위터를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며칠 전에는 상당히 장문의 편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광고주들에게 보내는 그런 거였는데, 본인이 이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트위터가 너무 극우와 극자에 나누어져 있어서 이 미디어들이 상당히 클릭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더 양극화를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중립적인 이런 앞으로 미래 문명을 위한 디지털 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인이 이제 이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게 이해가 가고, 또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가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짧은 문장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런 긴 문장을 보고 충분히 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상당히 광고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레가시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중앙일보에서도 타이틀에 크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다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앞으로 트위터는 잿빛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왜 트위터를 이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가 요즘 최근에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것 중에 웹3로 만들 것이다.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이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이 언론에 통제받지 않고 트래커블한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디센트럴라이즈 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오픈 소스 블록체인 베이스드 소셜 네트워크, 이런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언론에 얘기하는 것들 상당히 통제를 해왔다면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도 그런 통제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어떤 그런 내용까지 여기에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건전한 방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웹3에 디센트럴라이즈 소셜 미디어라고 diso.com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에서도 이미
코인을 만들어서 이런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소셜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쓴 만큼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트위터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준다든가 돈을 지급한다든가 뭐 여러 하는 방법을 할 수 있듯이, 이 트위터에서도 암호화폐 지급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면, 이 트위터가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이것이 앞으로 파이코인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트위터 뿐만 아니고 테슬라의 파이 모델이 휴대폰이 곧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트위터에서 암호화폐의 어떤 모든 어떤 그런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이 이제 200년 만에 최연소 42세로 총리가 됐다. 여기에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옥스퍼드 대학 나왔던 이런 그 리시 수낙이 스탠포드의 MBA를 했다. 이 스탠포드라고 하면 우리 니콜라스 박사가 거기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MBA를 하면서 이런 암호화폐 세계를 충분히 내다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아날리스트로 근무하고, 그리고 헤지펀드를 창업해서 이런 이 암호화폐 세계의 인프라를 이미 알고 있는 분이 영국 재무장관이 되자마자 G7 회의를 통해서 이런 그 크립토 아셋 테크놀로지와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국이 그런 곳에 글로벌 허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분의 장인어른은 나라야나 물치라고 인도의 빌 게이츠라 할 정도로 인포 시스템을 만들어서 엄청난 큰 규모의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한 3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뭐 재벌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이 순학이 이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면서 캠퍼스 카풀이 됐으니까, 그런 그 부유한 집안에서 나왔고, 지금도 재산이 1조 2천 정도 얘기하니까, 뭐 재산에 관련되는 그 문제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쪽이 더 관심을 가지고 끌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블란스 재무장관도 EU의 암호화폐 허브로 블란스를 중심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포인트도 있었고, 며칠 전에는 홍콩이 이제 암호화폐를 개인들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산도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암호화폐의 어떤 시장이 이제는 그 지도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파이코인, 파이플랫폼의 상당히 큰 저변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그멘티드 월드 엑스포에 다녀왔던 그 정우석 대표 얘기에 의하면은 아직도 그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메타버스는 결국 오즈의 마법사에서 보여주는 그 에메랄드 성, 이것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보고, 에메랄드 성을 보여주면서 그 클로즈업 하면서 할렘과의 뒷골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할렘과의 뒷골목이 결국은 지금의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NFT라든가 디파이라든가 웹3, 지금 우리가 웹3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분야이고, 이것이 결국은 가는 방향은 오즈의 마법사의 에메랄드 성이다 라고 해서, 아직도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을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했다
하는 것이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애플 쿡이라는 분은 메타버스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단어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디즈니의 CEO가 디즈니의 미래가 메타버스냐 라고 한다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 라는 이런 포인트를 썼다고 하니까, 각 그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지 않는데 각 나라마다 메타버스에 보는 그 시각을 잠깐 언급을 하면은, 미국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하고 컴퓨터 칩이나 반도체에 구동이 될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로토콜 이런 데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용 서비스로서는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D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메타버스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웹3의 데이터 생산과 소유 뭐 이와 같은 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은 주로 이제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것이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 어떤 나라에서 플랫폼을 만들어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 데이터를 잘 가버닝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시아에서는 아마 컨텐츠를 개발하고 게임기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그 각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가 웹3 월드라고 지난번에 칭따오 판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웹3가 아직은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이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암호화폐 혁명을 한다든가, 그 테슬라 폰이 곧 출시되면은 이런 것이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넷이 됐을 때 그거의 지불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파이 네트워크가 테슬라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 트랜잭션 8초 이내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KYC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채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저도 이제 베리데이터로서 요즘 그 KYC 인정을 위해서 가끔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뭐 하루에 한 건, 두 건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와 같은 KYC 문제는 좀 더 이제 접어두고, 우리는 채굴을 통해서 이런 그 웹3라든가 이런 크립토 커런시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 정부의 규정과 이런 법규와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앞으로 해 나가면 우리에게 큰 미래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두서없이 막 했던 영상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